보육원생들은 나쁜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 보육원생들은 나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 근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육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정말 너희 엄마는 뭐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 사회의 큰 성인들도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어디에 사신다, 그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어릴 때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면 엄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놀다가 우리 엄마가 빨리 오래,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줬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우리 아빠는 무엇을 해, 우리 아빠와 어디 여행을 갔어, 우리 아빠가 어떤 것을 무엇을 사줬어, 우리 아빠 친구는, 우리 엄마 친구는 무엇을 해, 우리 엄마의 할머니 집은 어디에 있어, 우리 아빠의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셔. 그 족보라는 거죠, 족보.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살 때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엄마는 지금 집에 없어. 나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우리 엄마는 지금 바빠. 우리 엄마는 지금 무엇을 해?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떤 또 새로운 그 아이가 우리를, 고아들을, 보육원생들을 또 나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에 7살, 8살,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거짓말 하는 상황.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직을 배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너무 가장되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분명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빠는 있어. 물론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학대를 받아서, 방임에 의해서, 이혼에 의해서, 그리고 재혼, 또 사별에 의해서 부모님 한 분은 살아계신 분이 있겠지만 함께 있지 못하는, 평범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라는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나는 거짓말 했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러한 자기의 혈육, 부모님에 대한 거짓말을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의 사소한, 어떤 선생님과의 사소한 그런 거짓말은 그런 차원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없는데 있다, 있는데 없다. 반대로 그렇게 자기 부모에 대한 거부를 한 친구들, 그 부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친구들이 어떠한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모든 나쁜 보육원생들이 다 나쁜 학생들이고 다 나쁘게 성장할 수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점점점 커지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또 다른 나쁜 행동을 할 수, 그 거짓말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가 되어 청소년기가 되면 또 다른 거짓말로 인해서 또 다른 술이나 담배나 다른 이성 간의 문제라든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늦게 귀가한다든지 등등등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자기의 좋지 않은 그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부모님이 무엇을 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요. 그러나 그 거짓말은 언젠가는 또 금방 탄로가 납니다. 탄로가 나면 언제 또 탄로가 나고 그 친구가 알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속에 또 불안감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또
자기가 또 좋은 어떤 바람직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떤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좋지 않은 거짓말은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 그 존재의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부수적인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아이의 큰 인생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부모님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들, 불가피하게 정말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또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버려진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은 또 저도 따로 고민하겠지만 정말 유년기 때, 중학교 때 보육원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부모님과 친부와 친모와 또 다른 삼촌과 할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놓지 말고 나는 부모님이 있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같이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또 원가정에 들어가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거짓말이지만 선한, 잘못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임을 인지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전혀 인지를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삶도 어떻게 보면 어릴 때 거짓말의 어떤 삶의 연속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너 뭐 했어? 목욕했어? 네, 했어요. 너 누구랑 싸웠어? 안 싸웠어요. 혼날 걸 아니까. 그러한 어떤 보육원생들을 지지해주고 무한적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거짓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인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참, 그 상황, 거짓말에 대한 어떤 거짓말이 잘못되었다는 데 대해서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러한 부분들은 저도 그렇고, 보육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동복지를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저희가 살 때 보육원에서 엄마라고 부릅니다. 보육사 엄마들을. 엄마. 근데 그렇게 부르는 엄마와, 우리 일반 가정에서 있는 정말 그 엄마와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리감. 엄마이지만 엄마에 대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엄마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상하고 포근하신 분 아닙니까? 엄마라는 이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좀 더 배워나가는 마음으로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쁜 아이를 만드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그런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